애니메이션은 마왕이 악마 군대에 가장 강력한 4명의 장군을 소환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지옥의 전사 알마도라입니다. 두 번째는 폭풍의 대마법사 실피드입니다. 세 번째는 지구의 요새인 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등장에 충격과 혼란에 빠진 신임 장군 우치무라, 운영 이사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며 그가 이야기의 주인공임이 밝혀집니다. 장면은 우치무라의 과거로 전환됩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시작한 단순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겠다는 높은 희망과 야망. 안타깝게도 상황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승진했지만 그는 간과되고 인정받지 못했다. 전환점은 그의 매니저가 그를 아직 건설 중인 해외 공장으로 정근시키기로 결정했을 때 찾아왔다. 실패의 무덤으로 악명 높은 장소였다. 우치무라는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희망의 불씨를 가지고 새로운 마을로 이사했다. 그러나 공장을 보고 그의 낙관주의는 산산조각 났다. 근로자들은 의욕이 없었고 시설은 거의 비어 있었으며 자재도 부족했다. 그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분노와 회사 자원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치무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성공하겠다는 결심으로 그는 공장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았다. 그는 정리부터 청소까지 모든 일을 직접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근로자들은 그를 존중하고 지지하기 시작했고 공장은 번창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상황이 좋아지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타격이 왔다. 그의 매니저는 그를 다른 나라의 또 다른 공장으로 정근시키기로 결정했다. 충격을 받은 우치무라는 자신의 노력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어느 날 그는 길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에 치였다. 그 순간 그는 악마왕의 영역으로 옮겨진 자신을 발견했고 처음에는 자신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믿었다. 악마왕은 우치무라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우치무라는 충격에 빠져 악마왕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악마왕은 자신있게 대답하며 우치무라의 독특한 특징을 설명하고 그의 과거 성과를 칭찬했다. 우치무라는 마왕이 자신의 모든 경력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인정을 받는 것과 칭찬에 기쁨을 느꼈다. 그러고 나서 마왕은 자신의 의도를 드러냈다. 갈등을 느낀 우치무라는 마왕의 군대에 합류하는 것이 지하세계로의 하강처럼 들린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마왕은 그를 중단시키며 우치무라는 그 제안에 당황하며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 애썼다. 마왕이 덧붙였다. 자신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마왕의 태도에 안도감을 느낀 우치무라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관리자들이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치부했던 것을 떠올리며 의심했다. 그런 그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 마왕주의 도타적 유예, 아니료타. 타지한 정지부 충도. 연희, 기타 장준 맨 제출요항이 타 맨 표시풀 상신일계 상 내이촌 제 양약소적인 내이 능성 외이 이마준 적장준 내이 촌심상타 맨 가능 슈호득 듀이 단이 마왕오부제의 지섬고 내이 촌진 직료 이마왕의 시슈오 동이마 우치무라는 항의하려 했지만 지옥의 전사 아오모도라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이건 재미있어질 거야 라고 말했다. 울문도라는 다른 세계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소문에 매료되어 그 주장들을 직접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우치무라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그녀의 공격이 닿기 전에 마왕이 개입하여 그녀의 공격을 멈췄다. 울문도라가 그의 개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을 때 그는 그녀가 화가 났을 때 제어를 잃는 경향이 있음을 차분하게 지적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우치무라에게로 돌렸다. 우치무라는 사건의 압도적인 충격으로 쓰러졌다. 목격자들은 그 장면에 충격을 받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치무라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왕은 이 사실을 확인하며 울문도라에게 질문했다.
어떻게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장군 중 한 명이 될 수 있는지 그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왕은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며 설명했다. 우치무라의 존재는 군대에 의도적이었다고 울문도라는 강력히 반대하며 주장했다. 인간은 전쟁에서 전혀 방어할 수 없다고 그들이 맞서는 괴물과 하이브리드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고 그녀의 불만은 하이브리드인 그누메에게까지 확장되었고 그녀는 그를 비난했다. 군대 내 불안정을 초래한 원인으로 그를 지목했다. 그녀가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악마들과 함께했다. 악마왕은 그의 부대 내부의 내부적인 도전을 인정했지만 우치무라의 정보 수집과 전략적 사고방식이 군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장감이 가시자 우치무라는 경험으로 인해 떨리는 모습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아직도 멍한 상태에서 그는 공격 중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고 중얼거렸다. 악마왕은 그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며 그의 역할이 육체적인 힘에 기반하지 않고 대신 그의 독특한 능력에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지속되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치무라는 듣고 있었다. 마왕이 더 큰 그림을 설명하는 동안 그들의 군대는 여러 부족과 동맹을 맺기 위해 노력 중이었어요. 일부와는 진전이 있었지만 협상은 강력한 미노타우로스 군대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마왕은 우치무라의 첫 번째 시험이 그들과 협정을 성사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 소식에 우치무라는 충격을 받았고 그 도전이 고위직 면접의 어려움과 비슷하다고 비유했어요. 마왕은 우치무라에게 필요하다면 울멘도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그는 앞으로의 험난한 임무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우치무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방황하며 망연자실했지만 울멘도라는 솔직한 의견으로 의문을 품으며 질문했다. 그를 선택한 마왕의 이유에 대해 그녀는 그의 임무가 실패할 운명이라고 확신하며 의심을 표했다. 처음엔 그녀의 회의론에 동의했지만 우치무라는 마왕이 자신에게 가진 자신감을 떠올렸다. 좌절하지 않고 그는 자신이 그 역할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마왕의 야망 실현을 돕기로 했다. 울멘도라는 그의 생각을 끊고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문이 서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확인했다. 미노타우루스 대장의 방으로 가는 입구였다. 우치무라는 문이 너무 커서 놀랐지만 울멘도라는 그에게 대장을 만나면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그녀는 미노타우루스의 악명 높은 공격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그에게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농담처럼 죽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녀가 문을 열기 시작하자 우치무라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마왕의 대위를 위해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우치무라는 우뚝 선 미노타우루스 대장의 모습에 두려움에 압도되었다. 대장의 위압적인 모습에 우치무라는 의심하게 되었다. 평화로운 협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오렌도라가 그의 망설임을 알아차리고 도와주겠다며 협상 팁을 공유해 주었다. 우치무라에게 잠시 동안의 안도감이 느껴졌지만 곧 그녀의 거칠은 접근 방식이 미노타우르 족장에게 즉각적으로 화를 일으켰다. 혼란을 지켜본 우치무라는 조용히 결론 내렸다. 오렌도라가 외교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신뢰를 떠난 후 우치무라는 협상이 처음에는 잘 진행되었지만 제한된 조건들이 족장에게 거절당하면서 붕괴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협상을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며 자신의 좌절감에 빠진 그녀는 미노타우루스의 리더가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했다. 우치무라를 바라보며 그녀는 이제 그가 협상을 처리할 차례라고 선언했다. 그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지 못해 말을 잃었다. 혼자 서 있는 우치무라는 어떻게 그렇게 위협적인 생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 그의 불확실함 속에서 이전 삶에서 겪었던 어려운 협상의 기억이 떠올랐다. 힘든 시기에는 그는 마음을 정리하고 명확함을 찾기 위해 조용한 선술집으로 물러나곤 했다. 항상 장애물을 극복해온 기억을 떠올리며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결단을 내렸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협상에서 성공하겠다고. 초점은 악마왕으로 옮겨졌고 울멘도라는 우치무라의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악마왕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우치무라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다고 확신했다. 그 후 울멘도라는 쓰레기 더미에 둘러싸인 우치무라를 우연히 발견했다. 미노타우르 리더의 요청에 따라 그는 어지럽혀진 곳을 뒤지고 있었다. 그 옆에는 가득 찬 여러 개의 가방이 니틀리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빨리 협상을 장악했는지 언급했다. 하지만 우치무라는 그녀의 말을 일축하며 개인의 크기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패한 협상은 종종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눈을 마주치는 것과 신뢰를 쌓는 것이 어떤 합의의 기초임을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우르멘도라는 우치무라의 통찰의 놀라움과 함께 그의 자신감에서 빛나는 모습을 흥미롭게 느꼈다. 그녀에게 자세히 관찰하라고 권하며 협상에 성공할 것을 맹세했다. 그녀는 그가 한때 공포와 불확실로 괴로워했던 모습이 사라졌음을 알아차리고 그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다음 날 우치무라는 미노타우루스 리더의 방에 들어갔고 울멘도라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녀는 놀랍게도 방이 미노타우루스 리더의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우치무라나 리더는 거기에 없었다. 혼란스러운 그녀는 협상이 실패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리더가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우치무라가 나타나 미노타우루스 리더가 마왕과 함께 합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차분히 설명했다. 울멘도라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우치무라는 전날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충격을 받은 울멘도라는 그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고집 센 상대와 협상을 성사시킨 방법을 의문시했다. 우치무라는 울멘도라에게 그녀가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미노타우루스의 리더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가 말하기를 문제는 협상 접근 방식이었다. 그는 처음에 모든 것을 거부했던 고객과의 과거 경험을 나눴다. 그 고객은 명확하고 열정적이며 감정적으로 이끌어낸 조건 설명을 통해 신뢰가 구축된 후에야 동의하게 되었다. 우치무라는 그녀의 협상이 실패한 이유가 미노타우루스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리더가 협상의 조건이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리더가 요청한 지피, 그들의 문화에서 중요한 선의의 제스처라고 강조했다. 미노타우루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짚을 사용했으며 그들의 거대한 크기로 인해 가구로 방이 과밀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위에서 자곤 했다. 리더는 땅에서 편안하게 잘 수 없어서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울멘도라는 후회가 밀려오며 실패가 미노타우르 리더를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미노타우르 리더는 방해하며 서로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갈등을 해소했다. 미노타우르족의 수장은 그 후 우치무라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가 합의를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우치무라는 예의 바르게 답해 앞으로 협력하게 되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노타우르족의 수장이 떠나자 울멘도라가 놀라며 모든 협상 실패가 오해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 순간 악마왕이 나타나 우치무라의 독특한 능력을 칭찬하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들을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인정했다. 악마왕은 공식적으로 우치무라를 그의 군대의 장군으로 환영하며 이 테스트의 성공으로 아무도 그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다고 선포했다. 그는 울멘도라를 돌아보았고 울멘도라는 망설이면서도 결국 결정에 동의했다. 그 다음 마왕이 우치무라에게 손을 내밀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에게 4개 군사 중 한 명임을 상징하는 휘장을 내밀었다. 그것을 착용한 후 마왕은 우치무라에게 항상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망설임 없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 우치무라는 깊은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울멘도라는 평소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우치무라에게 손을 들어 올리라고 말했다.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자 그녀는 그를 꾸짖으며 설명했다. 이것이 그들의 새 동료를 환영하는 방식이라고. 그녀는 아직 그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다고 선언하며 그에게 요구했다. 더 많은 협상에서 성공하여 자신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마왕은 군대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우치무라가 길을 이끌면 그들은 나아가 위대함을 이룰 것이다. 우치무라는 다른 세계로 이동한 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당했다. 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할 수 없었고 그가 마왕의 군대에서 4대 장군 중 한 명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그랬다. 전략문서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고 그는 이제 그 군대의 계획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창가에 서서 그는 마왕의 신뢰를 얻기로 결심했다. 평범한 노동자로서의 겸손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얻었다. 창문을 열자 박쥐떼가 날아들어 그를 깜짝 놀라게 했으며 옷은 공포에 질린 공황 상태로 흠뻑 젖었다.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우치무라는 예의상 아직 만난 적이 없는 다른 장군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셀비드 장군의 방을 찾기 시작했다. 노크하자 셀비드의 조수가 냉정하게 그에게 알리기를 장군이 부재 중이니 나중에 다시 오라고 권유했다. 우치무라가 답하려던 찰나
문이 쾅 닫혀버렸다. 좌절하지 않고 그는 또 다른 장군을 찾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올멘도라가 나타나 인터럽트했다. 그녀는 그에게 악마왕이 그를 소환했다고 알렸다. 혼란스러웠지만 순응하며 우치무라는 올멘도라를 따라 악마왕의 방으로 갔다. 거기서 그의 다음 임무가 공개되었다. 악마왕은 그에게 구울 클랜과 동맹을 맺는 임무를 맡겼다. 그는 구울 군대가 그들만큼 강력하지만 두 측이 서로를 자주 염탐하며 긴장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설명했다. 악마왕은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 지배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울들은 소중한 동맹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적이 될 수 있었다. 클랜이 이런 합의를 거부해온 역사에도 불구하고 악마왕은 표현했다. 우치무라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그가 이 힘든 임무에서 성공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격려했다. 올멘도라는 우치무라를 도울 의사가 있음을 확신시켰지만 그들의 협력은 긴장감으로 시작되었다. 출발 준비를 하면서 우치무라는 일반 노름을 방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인간형 생물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우치무라는 노름이 구울 클랜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공통된 인간형 특성 덕분에. 그러나 올멘도라는 짜증을 내며 그와 함께 갈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다른 임무를 위해 마차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치무라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책임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올멘도라는 동의했지만 자신의 방문이 짧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우치무라는 제너럴 노움의 훈련장에 도착하자 군인들의 훈련 강도에 놀랐다. 노움은 자신의 부대 사이를 이동하며 그들의 뛰어난 진전을 칭찬했다. 우치무라는 그녀의 군대의 크기와 규율에 감탄했다. 한 지도자 아래 많은 군인들이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조용히 감탄했다. 노움이 그의 방문 이유를 묻기 위해 다가왔을 때 우치무라는 구울 군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움은 즉시 다가오는 협상이 그들과 관련이 있음을 이해했다. 그리고 우치무라가 그녀의 의심을 확인했다. 놈은 고울 클랜의 리더인 오우거를 두렵고 대담한 인물로 묘사했다. 그는 권위적인 통치와 흔들림 없는 용기로 유명했다. 독재자로서의 그의 명성은 그와의 협상을 특히 어렵게 만들었다. 이 통찰을 공유한 후 놈은 우치무라에게 물체 하나를 건네주며 그것이 그녀의 부하들 사이에 불안을 일으키고 있어서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치무라가 떠나려 할 때 그는 뒤에 서 있는 올멘도라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명백히 짜증이 나 있었다. 그가 그녀의 존재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준비가 끝났고 그의 지연을 확인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놈은 올멘도라의 도착에 무관심하며 그녀를 그것이라고 비난하며 떠나라고 명령했다. 분노한 올멘도라는 반박하려 했지만 놈은 단순히 귀를 막아 듣지 않으려 했다. 우치무라는 두 사람 사이에서 불편하게 서 있었고 그들의 충돌이 격화되었다. 우치무라와 올멘도라는 결국 구울 클랜의 지도자 요새에 도착했다. 그들은 문 앞에서 기다리며 인내심이 시험받았고 올멘도라는 눈에 띄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우치무라는 이전 삶의 유사한 경험을 회상하며 올멘도라에게 그러한 지연이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려는 흔한 협상 전술이라고 안심시켰다. 그의 침착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올멘도라는 깊은 모욕감을 느끼고 자신의 좌절감을 억누르기 위해 애썼다. 긴 기다림 끝에 구울 리더의 보좌관이 마침내 나타나 지연에 대해 사과하며 리더가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다. 그들이 요새에 들어서자 우치무라는 그 웅장함에 감명을 받았고 올멘도라는 그에게 침착하고 조심하라고 조언하며 구울의 퍼미더블 한 힘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리더의 방으로 나아갔고 올멘도라는 말을 하려 했다. 그러나 구울의 리더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는 명령하는 어조로 그녀를 무시하며 여자가 그의 앞에서 허락 없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그런 행동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우치무라는 처음으로 올멘도라가 분노를 억누르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뚜렷했다. 우치무라에게 시선을 돌리며 구울의 리더는 즉시 그들의 방문 목적을 언급하며 그들이 동맹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우치무라와 올멘도라는 그의 직설적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리더는 동맹에 대한 놀라운 조건을 제시했다. 그들은 자신의 악마왕의 머리를 전달해야 한다. 올멘도라는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고 폭발 직전이었다. 하지만 우치무라가 개입하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구울 리더를 마주한 우치무라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알겠어. 생각해보자.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 그는 올멘도라를 방 밖으로 이끌었다. 밖에서 올멘도라의 분노가 폭발하며 리더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해 불평했다.
우치무라는 그녀를 달래며 상황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설명했다. 그는 구울 리더의 행동이 처음부터 동맹을 형성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놀란 올멘도라는 그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치무라는 리더가 아마도 겉모습을 유지하고 다른 부족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회의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합리한 요구를 하여 그들을 자극함으로써 협상 실패의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려 했고 동맹을 거절하는 그의 결정을 정당화하려 했다.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찬 올멘도라는 구울 리더를 교활하다고 불렀고 우치무라도 그들의 군대에 대한 모욕에 똑같이 분노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우치무라는 리더의 말이 자신을 깊이 화나게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평정을 잃고 협상이 실패하는 것은 그들의 악마왕의 입지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패한 협상은 구울 군대에게 다른 세력과 동맹을 맺을 구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의 공격성을 자신의 군대에 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완전히 대화가 무산되는 것보다 우아하게 철수하는 것이 더 나았다. 그의 이유를 듣고 올멘도라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그녀는 이전의 폭발에 대해 사과했다. 우치무라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당시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방해받았다. 괴물 우두머리 보조의 예상치 못한 등장으로 자신을 우두머리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고백에 우치무라와 올멘도라는 충격에 빠졌다. 여전히 동요한 올멘도라는 묻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그들을 조롱하러 왔는지 아니면 떠나게 하러 왔는지. 그러나 두 사람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두머리의 딸이 놀라운 부탁을 했을 때 그녀는 아버지를 정복시키고 왕좌에서 내리길 간절히 원했다. 그들은 섬뜩하게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족의 식당으로 향했다. 올룰루 부족장의 딸은 그들의 부족이 한때 다른 부족들과 강한 무역 및 음식 공유 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들이 재정 위기로 인해 식사를 확보하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우치무라는 상황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놀란 올멘도라는 그가 이미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우치무라는 성에 들어서면서 그것을 알아차렸다고 설명했다. 홀에 텅 빈 상태와 경비원들의 낡은 장비는 명백한 지표였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과거 삶과 연결지었다. 대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종종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올룰루에게 그들의 부족도 그런 상황인지 물었다. 그녀는 확인했다. 올룰루는 그들의 부족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악마왕의 부족과 합쳐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더구나 그녀의 아버지는 병이 있었고 그의 상태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었다. 그들이 문 앞에서 지체한 것도 그의 병 때문이었다. 강한 척했지만 그는 심각한 상태였고 그의 죽음은 구울 부족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우치무라는 그녀의 우려를 인정했지만 그녀의 충동적 행동에 대해 꾸짖었다. 그는 어떤 혈족의 일원도 그렇게 민감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가 방금 한 행동처럼 말이다. 그는 이런 때에는 침묵이 가장 좋은 행동임을 강조했다. 올루루는 그의 말에 놀라서 자신의 실수를 지적해준 것에 감사함을 표했다. 그러나 올멘도라는 그 상황에 눈에 띄게 화가 난 모습이었다. 올루루는 자신이 우치무라와 이야기한 이유는 그가 사람들의 의도와 마음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우치무라에게 결혼하고 클랜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며 두 사람을 놀라게 했다. 우치무라는 말을 잃었고 올멘도라는 분노가 가득했다. 올룰루는 그가 그들의 클랜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와 결혼하고 리더십을 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멘도라는 분노를 참으려 애쓰며 올룰루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우치무라는 깊은 생각에 잠겨 이 세계에서 그의 새로운 임무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되새겼다. 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의 새로운 임무가 이 세계에서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반성했다. 좀비 우두머리는 협상을 거부했고 그의 딸은 너무 무모했어요. 나중에 우치무라와 올멘도라는 선술집에서 목격되었는데 그곳에서 올멘도라는 선술집 주인과 원숭이와 사자가 누가 더 강한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에 영감을 받은 우치무라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가 해답을 찾았다고 선언했어요. 다음 날 올멘도라는 우치무라를 만나며 다시 좀비 우두머리를 방문할 준비가 됐다고 알렸어요. 하지만 우치무라는 그들이 다른 곳으로 향한다고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는 만약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좀비 우두머리 자신이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그들이 협상하러 소환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 과정에서 세부 사항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주일 후 구울의 리더는 실제로 우치무라와 올멘도라를 협상하기 위해 호출했다. 회의 중 리더는 분노하며 그들에게 질문했고 왜 이웃 부족들을 악마왕의 군대에 통합했는지 알기를 요구했다. 우치무라는 미소 지으며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일주일 전 이 사건을 회상했다. 그는 이웃 부족들이 구울 부족과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음을 알고 이들을 통합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전략은 이웃 부족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요새 동맹은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로 돌아와서 올멘도라는 놀랐다. 구울 리더의 예상치 못한 초대에 우치무라는 자신의 이전 생에서 비슷한 전술을 사용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작은 회사들과의 동맹을 통해 대기업과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 이번에도 그의 계획은 다시 한번 통했다. 우치무라는 차분하게 리더에게 이웃 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울 리더는 화가 나서 그 부족들은 그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반박했다. 권위 그리고 우치무라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었다. 우치무라는 미소를 지으며 이 반응이 바로 그가 의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리더를 자극하는 것이었다. 감정을 잃는 것이 협상에서 패배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었다. 우치무라는 그들의 행동이 이미 구울 클랜과의 동맹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리더는 혼란스럽고 분노한 상태로 그러한 합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 순간 리더의 딸 올룰루가 방에 들어왔다. 우치무라는 올룰루가 다른 클랜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그들의 노력을 돕고 있었다고 밝혔다. 충격을 받은 구울 리더는 왜 그의 딸이 그런 일을 했는지 궁금해했다. 올룰루가 앞으로 나서며 구울 리더가 반박하려 했지만 올룰루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시대가 변했음을 주장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얼굴로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며 과거의 그의 강함을 상기시켰다. 감정이 더 고조될 수 있기 전에 우치무라가 끼어들어 균형 잡힌 동맹을 제안하며 리더들이 동등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못해 구울 리더는 제안을 고려하겠다고 동의하며 곧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우치무라는 그에게 감사하며 올문도라와 함께 떠났고 올룰루도 그녀의 아버지에게 협조에 대한 감사. 그들이 떠날 때 리더는 조용히 반성하며 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시대가 정말로 변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며칠 후 올문도라는 우치무라에게 구울 리더가 동맹에 동의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우치무라는 군인들에 관한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그는 악마왕이 그에게 군인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맡겼지만 그 결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올문도라는 자신의 직감을 믿으라고 제안했지만 우치무라는 그녀가 자신의 파트너가 되기를 바랐다고 인정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알게 된 후 그녀를 깊이 신뢰했어요. 당황한 올문도라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들의 대화는 문 두드림에 의해 방해받았어요. 우치무라는 문을 열었더니 올루루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지금 구울 무리를 대표한다고 알리며 아버지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그녀는 그 덕분에 아버지가 무리를 위해 중요한 책임을 맡기셨다고 전했어요. 이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보답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고 표현했어요. 우치무라는 미소 지으며 그녀가 그의 파트너가 될지 물었어요. 올룰루는 즉시 동의했고 올문도라의 눈에 띄는 좌절과 질투를 일으켰다. 우치무라가 올룰루를 환영하자 그는 올문도라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그녀는 이제 그를 라이벌로 보겠다고 선언했다. 우치무라는 이를 가볍게 넘기며 그들이 이룬 중요한 진전을 되새겼다. 그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큰 이익에는 더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그는 경계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악마왕을 돕고 지원할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다. 올룰루는 우치무라가 있는 사무실에 들어와 그가 자신에게 맡긴 특별 임무를 완료했다고 알렸다. 우치무라는 기쁨을 표현하며 이런 업적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올룰루는 곧 그가 뛰어난 협상가로서 수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상을 수여하는 세레모니가 일정에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점심을 먹은 후 더 많은 세부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덧붙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우치무라는 놀라서 자신에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어떤 선물이 될지 상상하며 떠돌았다. 잠시 후
올맨더가 그의 식사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다. 우치무라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음식에 대해 물었다. 그것을 살펴보니 가벼운 요리임을 알게 되었다. 그가 먹기 시작하자 올만더는 그것이 오래 물에 담궜기 때문에 가볍다고 설명했다. 무겁지 않게 하기 위해 오랫동안 물에 담가두었다고 했다. 우치무라는 올루루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이들이 이 요리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까지. 하지만 때때로 고기를 갈망한다고 인정했다. 이 말을 들은 올만더는 그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 사냥하러 가자고 제안했다. 짜증이 난 우치무라는 정말 직접 고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마지못해 우치무라와 올만더는 숲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올맨더는 그에게 최근 5마리 고블린을 죽인 큰 짐승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그 짐승을 처리하기 위해 고블린들에게 위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이 험한 세상에서 약한 자는 먹잇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경고는 우치무라를 깊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세계가 얼마나 이상한지 음식, 희소성, 그리고 약한 전사들에 대해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더 멀리 나아가던 중 올맨더는 버섯 허브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우치무라는 이 허브들이 먹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올맨더는 그들이 맛있다고 장담했지만 많은 고블린 전사들이 이 허브를 먹고 자란 거대한 멧돼지에게 이 자리에서 죽었다고 언급했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엄청난 멧돼지가 그들 뒤에 나타났다. 그 위압적인 모습에 우치무라가 두려움을 느꼈다. 우치무라는 재빨리 나무 뒤로 숨었고 올맨더는 태연하게 그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하며 짐승과 맞설 준비를 했다. 그녀는 빠른 공격을 시작하며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강력한 발차기로 짐승을 땅에 쓰러뜨려 잠시 기절하게 만들었다. 우치무라는 숨어서 그녀의 힘을 지켜보며 감탄했지만 그녀가 짐승을 완전히 처치할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 짐승이 다시 일어나 송곳니로 돌을 던지며 올맨더와 우치무라 뒤에 숨어있던 그에게 공격했습니다. 올맨더는 능숙하게 돌들을 피하며 또 다시 공격을 시작했고 연속으로 주먹을 날려 짐승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우치무라는 놀라움에 그녀의 힘을 감탄하며 지켜보았지만 속으로는 인간은 본래 약하고 강력한 무기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올맨더에게 이러한 무기 중 하나를 사용하여 능력을 강화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올맨더는 숨겨진 힘을 사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고 짐승이 그녀에게 남긴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힘을 발휘하며 야수에게 전력을 다해 덤비라고 도전했다. 그녀는 야수의 송곳니를 잡고 힘 이폴트레슬리 들어올렸다. 그리고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다. 야수가 쓰러지자 그녀는 우치무라를 바라보며 가볍게 식사를 제안했다. 우치무라는 목격한 일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고난 뒤에 식사를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 무리의 고블린들이 다가와 야수를 처치한 올맨더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그들의 감사에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함께 고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고블린 중 하나가 올맨더에게 고기를 건네며 준비하라고 했어요. 호기심에 우치무라는 그녀가 요리할 줄 아는지 물었어요. 올맨더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엘리트 중 하나이니 요리도 할 수 있다고. 우치무라는 아름답게 준비된 고기 요리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올맨더가 단순히 고기를 불길에 집어넣었거든요. 당황한 그는 그녀에게 뭐 하는 건지 물었어요. 올맨더는 구운 고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치무라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망설이며 한 입 먹었지만 바로 후회했어요. 고기는 맛이 끔찍했고 독이 든 것처럼 느껴져 삼킬 수 없었어요. 올만더는 그의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이 음식이 엉망이었나 봐요. 우치무라는 그 끔찍한 준비가 전적으로 그녀의 탓이라고 반박했어요. 웃으며 올만더는 그를 놀리며 말했어요. 음식에 대해서는 너무 비판적이라고. 우치무라는 낙담하며 여러 가지 다른 세상에서 살면서 겪게 될 많은 도전들을 생각했어요. 그는 오른쪽을 힐끗 바라보다가 큰 오븐을 발견했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사용하고 있느냐고. 올만더는 그것이 많은 소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그 지역에서는 소금이 귀하다고. 우치무라는 소량의 소금만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오븐을 이용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를 기쁘게 한 맛있고 먹음직스러운 요리였습니다. 식사에 감사한 그들은 우치무라에게 그의 조리 방법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올맨더는 그에게 음식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지위를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치무라는 그 우려를 일축하며 요리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 요리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역 음식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 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원 활용과 실수 교정이 진전의 핵심이었다. 그는 국가가 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여 개선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올만더가 그들의 나라가 가난하고 많은 자원을 갖추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우치무라가 동의했다. 그녀는 추가로 설명하기를 그들의 나라는 모든 인접한 나라들보다 약하고 작았지만 그들은 강해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우치무라가 단순한 식사와 관련된 깊은 생각들을 연결하는 것이 예상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의 노력이 국가의 발전을 향해 계속될 것임을 그에게 보장했다. 우치무라가 밤에 여행할 계획인지 물었다. 올만더는 불타는 구체를 밝혀 그들이 가는 길을 비추고 괴물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구체의 지옥 같은 출처 때문에 반인반수조차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우치무라는 자신에게 생각하며 노움들이 이끄는 군인들이 마법 능력이 부족하여 철저하게 훈련했음을 깨달았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올만더에게 노움의 리더가 악마인지 반인반수인지 물어보았다. 올만더는 그녀가 알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노움의 리더는 주요 모임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항상 원격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대화를 중단시키며 올만더는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우치무라는 올만더를 따라가며 그녀를 부르았다. 그는 그녀가 전투에서 결코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앞서 멧돼지와 함께했던 것처럼 마법을 억제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마침내 힘을 드러낼 때 적을 위협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조언을 하며 그는 그녀가 항상 특정 무기를 휴대하고 따뜻하게 입기 위해 더 두꺼운 옷을 입고 고기를 직접 태우기보다는 오븐과 같은 대안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화가 난 올만더는 그녀의 불꽃 구슬을 끄고 불만을 표현했다. 그녀는 우치무라에게 고블린들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혼자서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또한 그가 인간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이는 그들의 방식과 충돌했다. 그의 태도에 속은 기분이 들어 그녀는 그를 남겨두고 떠났다. 우치무라는 그녀가 화가 났음을 깨닫고 사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 가까이에 있어야 숨어있는 괴물에게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그녀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다. 후에 우치무라는 마왕의 궁전에 도착했다. 마왕은 그들의 마지막 임무의 성공을 축하했다. 하지만 올맨더가 밤에 돌아온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우치무라는 아침에 도깨비들과 함께 돌아왔다. 우치무라는 자신이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으며 올맨더를 화나게 만든 실수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니 사임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마왕은 그의 사임을 거부했고 대신 올맨더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이것이 명령이자 이 세계의 관습을 배우라는 교훈임을 강조했다. 우치무라는 이로써 그들의 관습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궁전을 떠나면서 우치무라는 올맨더의 분노를 곱씹었다. 그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는지 생각했다. 그는 악마들이 은밀하고 반인간일 것이라고 가정했고 그리고 악마들은 사나운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는 올만더가 특히 궁금했다. 그녀의 악마로서의 성격,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변신 능력까지 그녀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그는 또한 이 세상의 위상이 문화와 시대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여전히 악마들의 진짜 의도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그는 올만더가 자신에게 악마들만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다른 종족들도 이런 능력을 공유하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해하려는 의지로 그는 가방을 열고 책을 꺼내 페이지를 넘겼다. 악마들이 육체의 힘으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힘으로 악마들은 주문을 걸 수 있었다. 악마가 더 강해질수록 그들의 마법력도 커졌으며 그것이 왜 악마들이 종종 몸을 드러내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는 올만더가 자신이 그녀의 옷차림에 대해 질문했을 때 화를 냈던 이유를 떠올렸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악마 왕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진실을 이해하게 해주셔서. 그러나 올만더와 화해하는데 무력감을 느꼈다. 그동안 올룰루는 나무를 찢고 있었고 올맨더가 그녀 옆에 나타나 분노를 표출했다. 그녀는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으며 우치무라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믿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올룰루의 품에서 울고 우치무라가 자신의 몸을 칭찬하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방에 앉았다. 올룰루는 올맨더에게 우치무라가 아마도 그녀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행동과 삶의 방식이 그들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일하면서 이를 깨달았다. 올룰루는 몸을 드러내는 것이 우치무라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놀란 올맨더는 자신이 한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잘못된 것인지 질문했다. 올룰루는 그녀에게 그것이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고 안심시켰다. 슬퍼진 올맨더는 좌절감에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기 시작했다. 올룰루는 그녀를 멈추게 하며 바닥이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올맨더는 올룰루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올룰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처음 우치무라와 함께 일했을 때 그가 자유롭게 행동하라고, 실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히 우치무라의 본성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올만더에게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한편 오카무라는 선술집에서 점심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특히 샐러드 요리에 감명을 받았다. 선술집 주인은 그에게 이것이 수제라고 설명하며 미소 지었다. 이것은 오카무라에게 생각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재빨리 성으로 돌아가 올만더를 찾으러 갔다. 반면 올만더도 그를 찾고 있었다. 마침내 서로를 찾았을 때 그들은 동시에 말을 하려다 머뭇거려서 둘 다 당황하게 되었다. 그들은 결국 오해의 양쪽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치무라는 그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인정했으며, 그로 인해 그녀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해 조사했다고 덧붙였고, 올만더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우치무라가 악마에 대해 조사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는 사실에 기뻐했으며, 자신의 방식을 그에게 강요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우치무라는 실제로 그녀에게서 위험한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는 올만더를 다시 실망하게 만들었다. 우치무라가 말했다. 올만더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빨개졌다. 우치무라가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우치무라는 단지 어떻게 문제가 없이 함께 일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고 있었다. 후에 악마왕이 우치무라를 소환하여 그를 칭찬했다. 우치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돌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하로부터. 그러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올맨더를 힐끗 바라보고 그녀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돌은 우리 둘의 것입니다. 이 말에 올맨더는 더욱 얼굴이 붉어졌다. 우치무라는 그 돌을 그녀에게 내밀며 물었습니다. 답으로. 올만더는 그를 어리석다고 불렀고, 우치무라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덧붙였다. 그가 더 이상 반응할 수 없기 전에 올룰루가 끼어들어 이 세계에서 누군가에게 마법의 돌을 주는 것은 결혼 제한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우치무라는 그 문화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잃었다. 한편 올만더는 당황하며 말했다. 우치무라는 악마왕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환장을 받았고, 무슨 실수를 했을지 걱정하며 불안해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사죄를 하기 시작했고, 악마왕이 말하기도 전에 또 다른 기회를 요청했다. 왕은 찡그린 얼굴로 그를 방해하며 지적했다. 그의 자신감 부족은 정당하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를 꾸짖는 대신 마왕은 그의 뛰어난 엄적을 칭찬하며 그가 실패한 게 아니라고 안심시켰어요. 이후 마왕은 소환의 목적을 설명하며 우치무라의 의견을 구했어요. 마귀와 인간형 생명체 간의 관계에 대해. 우치무라는 두 그룹 간의 격차를 강조하며 마귀는 마법을 쓸 수 있는데 반해 인간형 생명체는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열등감과 분열로 이어졌어요. 마왕은 마법이 문제의 근본임을 인정하며 모두가 마법을 쓸 수 있게 하는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했어요. 그는 모두가 마법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이 아이디어는 마법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우치무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 마왕은 그에게 마법의 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그리고 시작점으로서 하나를 그에게 건네주며 우치무라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도록 맡겼다. 왕은 또한 그에게 도우미인 폭풍의 여왕 실베트를 배정했다. 이 말을 듣고 우치무라는 얼어붙었다. 그는 실베트가 요구가 많고 단호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기억하며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 우치무라가 마왕의 방을 떠날 때
올맨더가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가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을 보며 우치무라가 매우 유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가 가진 마법의 돌에 머물렀고 이를 장기적인 헌신의 상징으로 오해했다. 아마도 그녀에게도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 돌은 그런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우치무라는 악마왕에게 받은 마법의 돌을 살펴보며 이것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외부 마법의 원천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가 앉아 생각하고 있을 때 올룰루가 따뜻한 음료를 가지고 도착했다. 그의 피곤한 모습 때문에 일찍 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우치무라는 더 오래 일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녀에게 돌을 보여주며 인간형 생명체가 그것을 사용해 마법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올룰루는 그 돌이 마법의 에너지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마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술도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 통찰은 우치무라에게 기술 개발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고 그는 실베트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결단력을 가지고 우치무라는 실베트의 방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그녀의 조수가 문을 열고 그의 신원을 물었다. 우치무라는 자신을 악마의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왕의 내장군이 직접적인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는 실베트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조수는 그녀가 평소처럼 자리에 없다고 전했다. 조수가 문을 닫으려 할 때 우치무라는 그녀를 막고 들어가게 설득했다. 멀리서 올맨더는 점점 더 호기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안에서는 우치무라가 조수에 대한 단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진짜 정체를 추리하며 그녀의 안경이 변장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그녀의 이름은 악마의 이름 짓기 규칙과 맞지 않았고 악마왕이 실베트가 이를 피하기 위해 변장을 자주 사용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이 관찰로 인해 조수는 자신의 정체를 실베트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의장 덕분에 끊임없는 업무 요구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치무라는 그녀를 드러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그는 마왕이 맡긴 임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베트는 도와줄 수 없다며 기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실베트는 수년간 연구 끝에 만든 독특한 마법석을 공개했습니다. 이 석은 여러 개의 작은 마법석을 용해시켜 만들어졌으며 사용자는 여러 주문을 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치무라가 찾고 있던 해결책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열성적으로 돌의 대량 생산을 제안했지만 실베이트가 하나를 만드는데 1천만이 든다는 것을 설명하며 마법돌의 희소성이 대량 생산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녀의 말은 우치무라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었다. 실베이트는 약간의 비꼬음을 담아 우치무라에게 돌을 대량으로 생산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도전장을 던졌다. 그녀는 그의 노력에 대한 자금 지원도 도움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우치무라가 처음에는 화가 나 있었지만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실베이트에게 돌이 작고 마법적인 돌들에 의존하여 사용자를 허용하는지 물었다. 여러 마법을 시도하며 문제 해결에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했다. 우치무라는 단 하나의 마법만 수행할 수 있는 마법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것이 더 낮은 비용으로 많은 마법석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베트는 이 아이디어를 고려해보고 동의하며 저급 마법석이 그러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이것이 생산 비용을 크게 줄일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치무라의 혁신적인 사고를 칭찬하며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처음 만난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에 고무된 우치무라는 악마왕에게서 받은 마법의 돌을 보여주며 이를 프로토타입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호기심이 생긴 실베트는 실험을 하고 싶어하며 동의했다. 실베트는 자신의 연구실로 가는 비밀 통로를 여는 주문을 외우고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밤새 작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우치무라를 끌고 가 그의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올맨더는 그들의 활동이 궁금해 방 밖에 서 있었다. 조급해진 그녀는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실베트와 우치무라는 밤새도록 열심히 일한 탓에 눈에 띄게 지쳐 보였다. 실베트는 자신이 하루 만에 개념을 현실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하며 자신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했다. 그녀는 새로 만든 일회용 마법석을 바라보며 비용이 얼마나 크게 절감됐는지에 감탄했다. 이로 인해 많은 석재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 석재를 시험해보기로 하고 그녀는 우치무라를 시험 대상자로 정했다. 피곤했지만 우치무라는 마지못해 동의하며 잠시 쉬고 싶다고 요청했다. 실베트는 그에게 1시간을 허락했다.
우치무라가 나가서 먹고 회복하는 동안 올만더가 문에 강하게 밀쳐 들어왔다. 그로 인해 그는 넘어져 땅에 쓰러졌다. 늦은 밤 활동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그녀는 그를 신문했다. 실베트는 소란을 중단시키며 올만더에게 다른 곳에서 소음을 내라고 말했다. 더 이상의 논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 조수가 도착하여 긴급 상황을 알렸다. 사나운 새들이 도시를 공격하고 있었고 악마왕이 그것들을 익스터미네이션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조수는 올만더를 끌고 가면서 여러 곳에서 도움을 주도록 배정했지만 그녀는 내키지 않았다. 실베트는 이 위기를 새로운 마법석을 시험해볼 완벽한 기회로 보았다. 그녀는 우치무라를 열린 장소로 이끌며 이상적인 시험 장소라고 선언했다. 우치무라는 그들의 우선순위가 괴물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마왕의 명령에 따라 실베트는 돌을 시험해보라고 강요했어요. 그녀는 그 돌이 간단한 화염 주문을 시전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고 우치무라에게 시도해보라고 했어요. 우치무라가 망설이자 실베트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실패하면 손을 잃을 수도 있다고. 그는 멍하니 놀란 채였어요. 그녀의 지침에 따라 우치무라는 돌에서 마력을 방출하는 데 집중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손에서 불덩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압도된 그는 자신도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실베트는 초기 시험의 성공을 확인했고 이제 본격적인 전투 시간이 왔다고 선언했어요. 화염 주문으로 공격하는 새들을 몰아내다. 우치무라, 아직 믿기지 않는 듯이 실베트의 지시를 따라 생물을 조준하기 시작했다. 매번 주문을 걸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며 여러 새를 쓰러뜨렸다. 그의 열정은 돌이 긴장으로 부서지면서 짧아졌다. 다른 주문을 시도하려 했지만 그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 산산조각 났음을 알았다. 그 새 중 하나가 그의 취약점을 이용해 거의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실베트가 뛰어들어 그를 구했다. 그녀는 돌이 과부하로 인해 깨졌다고 설명했고 그 이유가 낮은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품질 좋은 돌들은 그런 임무에 적합하지 않았다. 우치무라는 무서운 새들과의 전투를 되돌아보며 결국 승리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실베트는 낙심한 것처럼 보였다. 실험의 실패를 한탄하며 그녀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에 실망했다. 그 후 우치무라는 도시에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들은 만찬을 즐기며 기뻐했다. 그들의 행복과 단순한 삶이 그를 감동시켰다. 그 후 그는 실베트를 방문하여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다. 그는 모든 인조인간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지 않다는 데 놀랐다고 말했다. 인조인간들 중 모두가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놀라웠다. 어떤 아이들은 작고 연약했지만 즐겁고 겸손한 삶을 살았어요. 실베트는 과거를 떠올리며 자신이 요정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떠나야 했어요. 그녀는 연약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인류형 생명체들이 돌봐줬어요. 그들은 친절했어요. 그들의 고난에 영감을 받아 그녀는 마법 도구를 만들어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에 정신이 팔려서 원래의 목적을 잊었다고 인정했어요. 실베트는 연구자들이 사람들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그들의 실험이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새들이 곧 돌아올 것임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쫓아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마법의 돌을 다 쓰거나 파괴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선술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우치무라는 갑자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실베트에게 마법의 돌 10개를 만들 수 있느냐고 물었다. 실베트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도구가 없어서 돌의 품질이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치무라는 그녀에게 계속하라고 격려했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다음 날 그는 전장으로 돌아가서 전략적으로 돌들을 주변에 배치했다. 새들이 다가오자 그는 돌을 활성화시켰고 그들은 소리를 내어 생물들을 놀라게 하고 물리쳤다. 우치무라는 이전 만남에서 새들이 돌의 활성화 소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새들은 도망쳤다. 인간형 생물들이 구출되어 기뻐하며 나타났다. 우치무라는 마법의 돌에서 나오는 소리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도 고장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근 마을에 돌을 배포하여 괴물들을 물리치고 안전을 개선하여 공동체가 농작물 수확량을 늘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우치무라는 이 해결책을 마왕에게 제시했고 마왕은 놀라움을 표했다. 그가 단지 급박한 몬스터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마법석의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사실에 대해 왕은 우치무라와 실베트에게 창의성을 칭찬했다. 데몬킹은 실베트에게 로즈마린라고 명명된 마법석을 대량으로 제작하고 마을들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
우치무라는 실베트에게 도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다가갔다. 실베트는 그의 감사를 일축하며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녀는 그의 노력이 본인의 주요 연구 목표를 상기시켜줬다고 인정하며 그의 공로를 인정해 성공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우치무라에게 로즈마린이 개선된 버전을 건넸다. 그것이 30개의 마법 투사체를 발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우치무라는 감탄하며 언제 만들어냈냐고 물었어요. 실베트는 평소처럼 자신을 천재라고 당당히 부르고는 떠났어요. 이를 따라잡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오던 우치무라는 갑자기 방해를 받았어요. 올맨더가 들이닥쳐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그녀는 화난 목소리로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실베트와의 임무에 대해 왜 알려주지 않았는지 따졌어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마법석을 보고는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선언했어요. 그가 돌을 주는 한 그녀는 걱정하지 않겠다고요. 그가 다른 여자와 엮여 있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 사이 우치무라가 쓰러진 채로 의식을 잃고 있었다. 올만더가 그를 깨우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다음 날 우치무라와 올만더는 주점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 올만더는 드워프와 장난치고 다퉜다. 한편 우치무라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을 원하는 마음을 되돌아보며 그는 모든 과거의 임무들이 악마왕의 명령이었음을 깨달았다. 더 발전하고 싶다면 악마왕의 군대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해야 했다. 결심한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우치무라는 오멘도라와 함께 복잡한 도시로 향했다.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우치무라는 오멘도라가 얼마나 예쁜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들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했으나 우치무라가 그들이 함께 시장을 탐험하러 온 것이라고 발표하자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의 외출이 개인적인 즐거움이 아닌 전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불만이 커졌다. 우치무라가 시장을 탐험하는 동안 오멘도라는 점점 짜증이 나고 결국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다. 우치무라가 설명하길 그들의 목표는 간단했다. 정보를 수집하고 데몬킹의 군대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위견이 필요했다. 그는 시장에서 둘러보고 발견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한 스톨에서 상인이 우치무라를 데몬킹의 사총장 중 한 명으로 알아보았다. 이에 우치무라는 놀라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었다. 상인은 상인들은 항상 최신 소문에 밝다는 것을 설명하며 특이한 옷을 입고 장군의 계급에 오른 인간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고 말했다. 옷을 입고 장군의 계급에 오른 인간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고 말했다. 우치무라는 상인들이 예상대로 항상 예리하다는 생각을 했다. 소문을 모아서 서로 주고받아 사업 이익을 챙기는 데 이용했다. 상인은 그들에게 자기 최고의 상품들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그 중에서 정교하게 가공된 금으로 만든 물건들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그 중에 화려한 잔 한 짝을 내밀며 그 잔들이 결혼식에 딱 맞다고 제안했다. 이 말을 듣고 오멘도라가 당황하기 시작했다. 특히 우치무라가 갑자기 그 잔들을 사겠다고 선언했을 때는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그 잔들을 사버리자 오멘도라는 더 놀랐다. 하지만 우치무라는 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그 상인에게서 정보를 얻고 싶다고 말이다. 상인은 우치무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릇을 넘겨주었다. 스타를 떠나면서 오멘도라의 기분은 더욱 나빠졌고 초기 혼란에도 불구하고 외출이 여전히 업무 중심적이어서 실망했다. 그러나 우치무라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찰하며 연구를 이어갔다. 상황과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 그는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 앉았다. 우치무라는 다양한 부족 간의 협력이 시장의 번영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전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오멘도라도 그의 평가에 동의했다. 오멘도라는 새로운 상인들이 독특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을 끌어모았음을 관찰했다. 우치무라는 이를 인정했지만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식량 공급이 증가하는 인구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특정 식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멘도라는 이에 동의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가격을 인상한 상인과 맞섰던 일이다. 그녀가 가격을 낮추라고 명령했을 때 상인은 설명했다. 그는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격을 낮추면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우치무라는 문제의 원인이 음식 가격에 있음을 결론지었다. 오멘도라가 설명을 요청하자 우치무라는 도매상들이 농민으로부터 구매하고 소매상에게 배급하는 중개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상품을 가격 책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오멘도라는 이 상인들에게 맞서고 교훈을 주자고 제안했지만 우치무라는 그녀에게 경고하며
아직 근본 원인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상인들을 위한 길드가 있으며 그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전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황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를 바꾸며 우치무라는 인간형과 악마 사이에 심리적 장벽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그는 그들이 각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날의 연구가 끝났다고 제안하며 오멘도라에게 원하는 일을 할 기회를 주었다. 비밀리에 흥분한 오멘도라는 이것이 드디어 제대로 된 외출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노움이 그들을 방해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고 우치무라는 기뻐하고 오멘도라는 짜증냈다. 우치무라는 노움에게 쇼핑하러 시장에 왔냐고 물었지만 노움은 그녀는 자신의 종족의 중요한 전통인 로얄을 위해 그곳에 있었다고 밝혔다. 호기심이 생긴 우치무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놈은 그것이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관습이라고 설명했다. 우치무라는 그녀가 자신의 종족을 위해 선물을 모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놈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죽이고 싶은 사람에게도 선물을 준다고 덧붙였다. 명백히 오멘도라를 언급하며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한 노인 인간형 부부가 그들에게 다가와 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놀란 그룹은 부부를 따라 그들의 가게로 갔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부부가 운영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치무조라고 불리는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아내는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매출이 떨어져서 아예 팔 수 있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노부부는 사업을 되살리고 싶어 했고 처음에는 희망을 느꼈어요. 상인이 그들의 특제 요리인 치무조를 대량 주문했을 때 부부는 주문을 준비하는데 힘을 쏟으며 기대에 부풀었어요. 큰 이익을 얻을 기회에 흥분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그 상인은 주문을 취소했어요. 치무조의 유통기한이 단 하루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은 부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팔 수 없는 치무조가 남아 가게를 닫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노움은 우치무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협상가로서의 명성과 요리 지식을 믿고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우치무라는 상황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시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치무조 한 조각을 맛본 후 그는 선언했습니다. 가게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그룹의 사기가 상승했고 노움은 그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는 그를 주도하게 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우치무라는 노부부와 함께 앉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계획의 핵심은 명확한 목표 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에서 목표는 300개 위 치무조를 오늘 안에 모두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할 것입니다. 모두는 목표가 명확해지자 기운을 얻었습니다. 우치무라는 치무조가 그의 세계의 모찌와 비슷하지만 더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약점처럼 보였지만 그는 이것이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었다. 그룹은 그의 이유에 호기심을 가졌고 우치무라는 치무조가 강하고 뚜렷한 맛이 없어서 다양한 다른 음식과 결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어떤 종류의 음식과 짝을 지을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노부부에게 그들의 고객층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나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해왔지만 치무조는 그들 중에서도 인기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젊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 자신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해졌다. 이 말을 듣고 우치무라는 그들의 대상 청중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황의 긴급성을 인식한 우치무라는 제한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작업을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각자는 계획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역할을 맡기로 했다. 우치무라는 노부부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다. 치무조를 위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용도를 찾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그는 오멘도라에게 특정 가게를 방문하고 협력을 구하라고 지시했다. 신나는 마음으로 오멘도라는 열심히 출발했고 도시는 평소처럼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우치무라는 시장에서 무대에 올라 관중의 관심을 끌며 특별한 로이아 날이라고 발표했다. 관객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우치무라는 즉석에서 전설을 만들어내기로 했다. 그는 치무조를 파는 젊은이와 아름다운 소녀의 이야기를 엮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스릴 넘치는 반전과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그들은 치무조를 나누며 영원히 함께하길 꿈꿨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치무라는 치무조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선물로 마케팅하며 모두가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라고 권장했다. 관객들은 그 아이디어를 열렬히 받아들였다.
우치무라가 전에 골룸에게 전설에 대해 상담한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 전설을 자신의 말로 다듬었다. 그는 이 이야기를 계절별 마케팅 접근 방식과 결합하여 치무조를 특별한 기회와 연관시키고 이를 통해 치무조의 매력을 확보했다. 그의 전략은 완벽하게 작동하여 관중의 주목을 끌었다. 노인 부부가 치무조를 공개하고 다양한 밝고 바이브런시한 색상으로 선보였다. 이는 즉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독특한 발표는 고객들을 놀라게 하였고 그들은 곧 색다른 치무조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우치무라는 대부분의 구매자가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우치무라는 이 전략이 특정 연령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재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치무라가 이 용어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는 제품이 원래의 고객층을 잃고 판매가 감소할 때 새로운 마케팅 접근 방식이 다른 대상을 겨냥하여 관심을 되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장 조사 결과 도시가 가족과 젊은 개인들로 가득 차 있어 그들이 캠페인의 이상적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부부의 치무조는 빠르게 매진되었습니다. 오멘도라는 그들의 가게가 오랫동안 번창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고객들이 제품에 진정으로 감명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치무라가 동의하며 치무조가 가까운 미래에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룹이 하루의 성공을 축하하는 동안 우치무라의 마음은 악마왕의 군대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떠나기 시작했다. 생각에 잠긴 그는 무작위 전략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재미있으면서도 짜증이 난 오멘도라가 그를 현실로 되돌렸다. 노부부는 우치무라와 오멘도라에게 도와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하지만 우치무라는 성공을 그들의 노력과 노움의 도움 덕분으로 겸손하게 돌렸다. 이 일로 오멘도라가 격노하여 노움이 위급한 순간에 그들을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치무라가 그에 대해 설명하기를 어떤 인간형들이 우치무라에게 접근해 노움 이 상황을 알려줬다고 말해 그들이 여기와 치무조를 사러 왔다고 장려했습니다. 오멘도라를 진정시키려고 우치무라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몇몇 인간형 고객들이 그녀의 행동과 태도가 악마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꾸었다고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오멘도라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그가 노움에만 집중하는 것이 짜증났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노부부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표시로 다색의 치무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황한 오멘도라는 우치무라와 치무조를 나누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다. 나중에 두 사람은 함께 앉았고 우치무라는 그가 미리 구입한 장식용 컵을 그녀에게 선물했다. 이런 제스처는 오멘도라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가 이전에 준 마법의 돌을 떠올렸다. 그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다. 용기를 내어 오멘도라는 우치무라에게 치무조를 먹으면서 무엇을 소원할 것인지 물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소원이 명백하다고 다음 프로젝트의 성공이라고 대답했다. 실망하고 좌절한 오멘도라는 그가 일에 집착한 괴물이라고 비난하며 일 이외에도 바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나중에 우치무라는 시장 연구에서 얻은 통찰을 나누기 위해 마왕을 방문했다. 발견한 것들 중에서 한 가지 정보가 특히 눈에 띄었다. 우치무라는 이웃나라인 골든스테이트가 방대한 부와 금거래로 유명하다고 언급했다. 그와의 무역관계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며 그러한 상업이 그들의 군대를 크게 강화하고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치무라는 그들의 왕국이 골든스테이트에 어떤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인정했다. 마왕은 로즈마린 스톤을 제시하며 놀라운 해결책을 드러냈다. 이것은 우치무라를 충격에 빠뜨렸고 그들은 철저히 보호받고 있으며 왕국에만 독특한 제품을 거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마왕은 그를 안심시키며 실베트와 같은 연구자와 과학자는 드물며 누구도 쉽게 제품을 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들이 디자인을 복사하더라도 진정한 힘은 숙련된 개인들과 앞으로 더 위대한 혁신을 계속 만들어갈 것입니다. 왕의 신뢰와 격려에 감동한 우치무라는 감정을 드러내며 눈물이 맺히며 헌신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마왕이 그의 순간을 가로막으며 경고했습니다. 그는 골든스테이트의 통치자를 조심하라고 하며 그를 매우 위험하고 교활한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우치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세계에 온 지 몇 달이 흘렀고 이제는 그의 첫 번째 임무인 정의의 장군으로서의 출발이 다가왔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오멘도라와 올루루가 그의 곁에 서서 그의 라밍 왕국 출발을 앞두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오멘도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가 혼자 괜찮을지 물어보고 함께 동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치무라는 이미 그의 공식 임명과 동시에 오랜 전부터 계획된 미션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는 네 장군 중 한 명으로 공식 임명된 후에 계획된 미션이었다. 그는 혼자서 해야 할 임무였다. 불안한 듯이 오멘도라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남빙왕이 매우 영리하고 교활하다고 묘사했다. 그녀는 상인이 왕을 속이려 했으나 결국 악어에게 먹히는 처참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녀는 상인이 왕을 속이려 했으나 결국 악어에게 먹히는 처참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녀는 상인이 왕을 속이려 했으나 결국 악어에게 먹히는 처참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 말에 우치무라가 뚜렷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결연하게 마음먹었다. 람빙에 도착하자마자 우치무라는 도시의 활기와 분주한 인파에 매료되었다. 도시의 빠른 확장을 관찰하며 그는 람빙에 접근하기로 한 선택이 전략적임을 깨달았다. 왕국은 특히 식량에 대한 자원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현지 성장과 수입품 모두에 의해 촉발된 인구 증가가 그들의 공급을 한계까지 압박하고 있었다. 우치무라는 람빙이 식량을 거래할 가치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금은 이 세계의 주요 통화로 람빙 왕국은 동맹을 맺기에 완벽한 후보가 되었다. 우치무라가 이 협상의 성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패한 동맹은 악마왕의 군대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가 왕의 친전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잠시 동안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아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장군으로서의 지위가 문을 열어주었고 일부 외교적 장애물을 줄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람빙 왕이 들어와 자리를 잡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우치무라는 존경심을 표하며 그를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영광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소개하려고 할 때 왕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우치무라의 배경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외우며 말했습니다. 왕이 철저히 그를 조사한 것은 분명했고 우치무라는 충격에 빠졌다. 왕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치무라가 장군이 된 이후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았는지 질문했다. 그의 암시적인 비난은 우치무라에게 두려움을 안겼고 그는 재빨리 사과했다. 그가 처한 미묘한 상황을 깨달았다. 왕이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우치무라는 협상이 자신이 희망했던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했다. 왕의 지식과 단호함이 권력의 균형을 바꾸었다. 왕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치무라를 응시하며 왜 왔는지 물었다. 그는 우치무라의 방문이 단순히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라고 의심했다. 우치무라는 자신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답변했다. 그는 왕에게 제안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의 왕국에서 가장 좋은 은 제품들을 가져왔다. 그러나 왕이 은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은 분노로 어두워졌다. 주저없이 그는 우치무라가 가져온 모든 물건을 깨뜨렸다. 세편사산 페이지안, 방지한 레이 1편 낭자. 우치무라는 경악하여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속으로 비난받았다. 우치무라는 경직되어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속으로 비난받았다. 내가 뭘 생각했는지 나는 금의 도시의 왕에게 은을 가져갔어. 왕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지며 우치무라가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냐고 묻자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쓰던 우치무라는 깊이 사과하고 빨리 진짜로 가치 있는 물건 로즈마린석을 제시했다. 왕은 감명받지 않고 돌을 주시하며 그것이 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우치무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돌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는 왕에게 로즈마린이 악마왕의 군대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몬스터를 물리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왕은 호기심에 눈썹을 치켜떴고 이에 우치무라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치무라는 이 돌이 람빙의 채광 작업에 특히 유익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암석고렘이라는 장애물을 자주 일으키는 생물에 대해 배웠다. 그는 로즈마린석이 그런 생물을 물리칠 수 있음을 확신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채광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것은 왕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이 기술의 잠재력을 인식했다. 그는 로즈마린석이 이런 생물을 물리칠 수 있음을 확신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채광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것은 왕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이 기술의 잠재력을 인식했다.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우치무라는 말했다. 로즈마린 스톤이 그의 방문의 진정한 이유라고. 그는 왕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판매를 위한 거래를 협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왕은 그 제안을 고려하며 뒤로 기대었고 결국 한 가지 조건으로 동의했다. 그는 그 돌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왕은 우치무라가 그것의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그의 생명을 걸고 성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갑자기 왕은 우치무라를 공격할 거대한 악어 같은 짐승을 소환했다. 공 레니동 미스위타 유치뮤라하
로즈마린 스턴 우 기동 시유토수 코주타, 소노토키, 괴물가 피 니향 키트비 비카카타, 괴물가 공 사괴 케유토시타소노 순간, 석하라 강력 나파루수 가 방출 사레타, 소레가 와니 우 급정지 사세타, 와니 하 유치뮤라 카라향, 왕 니향 키트 돌진 시타, 왕 하소조 쿠괴물 우 사료미, 아사리토 명 우 절타, 도 레타 괴물 노상 니립치, 왕 하소 상게타, 소화이트, 석가 약속통 리 기능 시타코타우 인미, 유나지타, 시카시, 피 워요리 인상 드즈크테노하 유치뮤라 자신 다타, 피 하 유치뮤라 오 경탄도 적 바토호비, 보통 노인간, 사람이었지만 그는 끄떡없는 결심으로 버텨냈다. 왕은 우치무라의 협상 기술과 악마왕에 대한 충성심을 칭찬했다. 그리고 임무를 위해 목숨을 걸기로 한 의지를 높이 샀다. 승인하는 고개짓을 하며 왕은 그가 로즈마린 돌을 구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람빙왕은 우치무라에게 여러 개의 금괴를 건넸고 그는 각각이 그들의 통화로 약 70만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런 다음 왕은 200개의 로즈마린 거리 돌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물었다. 우치무라는 생산 능력을 계산한 후 확신에 차서 주문을 이행하는 데 한 달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러나 왕은 이 일정표를 거부했고 대신 일주일만 주었다. 우치무라는 말문이 막혀버렸고 거의 불가능한 요구에 압도당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왕은 더 많은 금을 극적으로 뒤집었다. 우치무라 앞에 3개의 거대한 금괴 피라미드를 쌓았다. 상황의 무게가 그를 강타하며 왕은 선언했다. 그는 금왕국의 통치자로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심지어 로즈메인의 전체 재고도 포함해서 실베트의 작업장으로 급히 돌아온 우치무라는 즉시 그녀의 격분한 반응을 마주쳤다. 그녀는 그가 그런 터무니없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꾸짖으며 기억시켰다. 로즈마린의 대량 생산은 겨우 시작된 단계였고 생산을 더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녀는 또한 로즈마린 석재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부 무역을 위한 추가 재고를 배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우치무라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깊은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꼈다. 올루루는 그를 변호하기 위해 나서며 우치무라가 마왕 군대를 위한 최선의 판단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치무라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는 자신에게 이러한 도전들은 비즈니스에서 흔한 일임을 상기시켰으며 사람들이 생산과 물류의 복잡성을 종종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베트는 여전히 회의적이며 그에게 더 질문하며 경고했다. 만약 그들이 생산을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인다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치무라는 신중히 고려한 뒤 괴물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에서 지역 판매를 우선시하자고 제안했다. 그 지역들은 많은 양의 로즈마린을 이미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짧은 기간 동안 지역 판매를 줄여도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상인도 아닌 그의 시장 역학에 대한 이해에 감명받은 실베트는 마지못해 도전에 응하고 이번 주 안에 200개의 로즈마린 스트리트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이 준비를 시작하자 람빙 왕의 사자가 급한 소식을 전해왔다. 왕은 로즈마린 스톤의 성능에 감명을 받아 원래 주문한 200개의 추가로 100개의 추가 주문을 결정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그는 전체 주문을 같은 일주일 안에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우치무라는 얼어붙은 채로 자신이 더욱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우치무라는 책상에 앉아 피로가 얼굴에 드러났다. 올루루가 따뜻한 음료와 함께 다가와서 성공적으로 300 로즈마린 스트리트의 주문을 전달했다고 축하했어요. 우치무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성과를 인정했고 그의 램빙 왕국의 재정 능력에 대한 추측이 맞았다고 말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올루루는 그에게 돌을 얼마나 팔았냐고 물었어요. 우치무라가 각 돌을 5만에 팔았다고 밝히자 올루루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가격에 팔았는지 위아해했어요. 우치무라가 설명을 시작하며 그녀에게 고정 효과 앵커링 효과의 개념을 소개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종종 처음 받는 정보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고 상세히 설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고정 효과의 작용이라고 했어요. 로즈마린 스톤이 이전에 가격이 매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를 이용해 높은 인지 가치를 설정했습니다. 상황을 더 조작하기 위해 그는 의도적으로 왕에게 은색 도구를 먼저 보여주었고 왕은 그것들이 인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거절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로즈마린 스톤을 소개했을 때 이미 은의 낮은 가치를 알고 있던 왕은 그 돌을 매우 가치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이 전략적 움직임으로 우치무라는 높은 가격에 돌을 팔 수 있었습니다. 감탄한 올루루는 우치무라의 영리함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축하도 잠시였고
람빙의 사신이 도착하여 요청했습니다. 추가로 100개의 로즈마린 스트리트 제품이 필요했습니다. 우치무라는 즉시 실베트를 찾아가 생산을 늘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실베트는 불만이 있었지만 생산 라인을 확장했고 그들은 새로운 주문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되새기던 우치무라는 로즈마린 스톤이 사실상 소비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용되고 소모되면서 고객들은 불가피하게 대체품을 구매하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우치무라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기뻐하며 혼자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만족감은 올룰루가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급히 들어오자 곧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미래 주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간계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우치무라가 차분히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다른 배송물이 곧 도착할 때 왜 취소하는지 물었습니다. 다른 선정물이 곧 도착할 때 왜 취소하는지 물었습니다. 전령은 사과하며 국왕이 그들에게서 구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상인들이 거의 절반 가격으로 같은 제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치무라는 경악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계속적인 생산을 위해 원자재를 확보하고 노동력을 헌신한 근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제 무효가 된 주문을 위해 말입니다. 올루루는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좌절감이 커지면서 노력은 헛수고였다. 한편 몬스터 클랜들은 기대하던 그들의 무기들이 지연되자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다. 몬스터 클랜의 우두머리는 불안한 모습을 보고 무역에 문제가 있어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그들은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낡고 낡은 장비를 계속 사용하며 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몬스터 클랜은 분명히 좌절했지만 놈이 개입해 그들을 달래려고 했다. 그녀는 도시의 모두가 고통받고 있으며 자신들 클랜만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금 자금원이 사라진 데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고 상인들과 장인들, 시민들 모두가 경제 침체를 한탄하고 있었다. 한편 우치무라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상황의 무게가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그는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기 위해 고심했다. 무력감을 느끼며 그의 마음은 예전 삶으로 되돌아갔다. 그때는 종종 문제가 생기면 희생양이 되곤 했다. 책임을 지기로 결심한 그는 마왕을 찾아가 위기가 그의 판단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했다. 우치무라는 라밍왕의 예측 불가능한 성질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큰 로즈마린 스톤 주문. 하지만 그는 성공적인 협상에 대한 흥분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했어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의 실수는 군대에 큰 손실을 가져왔고 중요한 금 공급을 끊어버렸어요. 고개를 숙인 채 그는 어떤 처벌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사신왕은 처벌이라는 생각을 일축했어요. 그는 우치무라에게 아무도 항상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계획이 아무리 꼼꼼하더라도 실패는 불가피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실수에서 배우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우치무라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앞으로의 성공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우치무라는 마왕의 말에 깊이 감동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떠났다. 상황을 바로잡기로 결심하며 군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우치무라는 결심했다. 사과할 것이지만 먼저 문제를 해결할 확실한 계획을 세운 후에야 그는 먼저 놈을 만나 진심으로 사과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가볍게 무시하며 별 신경 쓰지 않고 걸어가 버려서 그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다음으로 우치무라는 실베트를 찾아가 사과했지만 그녀는 비웃으며 최근 주문이 줄어든 덕분에 드디어 읽고 싶었던 책을 읽을 시간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혼자 두라고 했고 그녀의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우치무라는 그녀가 정말로 화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우치무라가 도시를 걸으면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납치당했다. 그의 납치범이 바로 오멘도라라는 것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고 그가 한때 제안한 방식으로 요리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우치무라는 궁금해하며 그녀가 그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것인지 물었다. 오멘도라는 재빨리 반박하며 그가 오해했다고 주장했고 그녀는 단순히 은혜를 갚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친절에 고마워하며 우치무라는 오멘도라에게 감사했고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기분이 더욱 좋아졌을 때 올라루가 도착하며 신선한 과일을 가져왔다. 세 사람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결국 오멘도라는 잠이 들었고 우치무라는 자신이 이들과 같은 동료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운인지 곱씹었다. 그는 실패가 자신에게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 친구들의 지원이 새로운 결의를 주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라고 생각하며 그는 떠올렸다. 악마왕이 그에게 기대했던 것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맹세했다. 한편 왕국의 다른 곳에서는 람빙 왕이 포트갈리안이라는 수수께끼의 남자와 앉아 있었다. 왕은 그 상품들이 비교할 만하며 쉽게 교환할 수 있다고 인정했고 포트갈리안의 교활한 성격에 대해 언급했다. 순진한 척하는 포트갈리안은 왕에게 자신이 단지 통치자의 필요를 채우고 있다고 확신시키며 덧붙였다. 그러한 술책은 단순한 거래의 일부일 뿐이라고. 왕이 그가 어떤 속임수를 써서 가격을 낮췄는지 밝히라고 압박하자 로즈마린 무역 포트갈리안은 교활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비밀이야.